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정말 스펙타클했죠.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장이 개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마이너스 1% 가까이 내렸다가 종가에는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훨씬 많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수 주체가 누구였냐? 예, 개인이었습니다. 기관이라던가 외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찔끔 사긴 했는데 오늘 우리 지수의 버팀목은 개인이었죠. 전날 별다른 뉴스도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서 빅텍이 12% 이상 급등을 하면서 우리 지수가 1%대로 빠진 거 보고 저는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나 아니면 무슨 핵실험을 했나 이런 뉴스를 찾아봤는데 그런 뉴스는 없었고 장 시작하기 한참 전에 나왔던 존 볼턴 북한 핵실험 재개하면 트럼프 매우 실망할 걸 베리베리 실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했다는 이런 뉴스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냥 예전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정학적인 리스크 발생 이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방산주만 아침에 찔끔 올렸다가 중간에 수소 경제 육성한다 하면서 수소차라던가 수소 관련주가 잠깐 올랐다가 결국에는 막판에는 정상적인 주식들로 수급이 다시 들어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막판에 하이닉스 3%대로 급등을 하면서 7만원대를 돌파했죠. 자, 그리고 어제 다우라던가 나스닥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0.5%까지 올랐다가 빠졌고 나스닥도 올랐다가 막판에 이렇게 빠졌는데 내린 이유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 뉴스와 그리고 중국과 무역 협상이 진전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뻔한 뉴스 갖다가 막판에 하락을 하면서 빠졌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제 야간 선물도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전체적으로 아침 시작까지는 좋았죠.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어제 0.05%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매수도 들어왔고 자, 지금 연일 외국인의 매도가 코스피, 코스닥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FOMC 회의가 끝났으니까 FOMC 회의가 끝난 이후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다른 나라 증시는 되게 양호한데 왜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빌빌대면서 못 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6시가 안 넘었어요.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라던가 유럽장, 미국장도 개장을 안 했고 그리고 야간 선물도 개장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해보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어제 다우는 시초가부터서 장난 아니었습니다. 0.28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0.75, 0.50까지 올랐던 걸로 봤는데 여기서 더 올랐었네요. 제가 중간에 자가지고 0.75까지 올랐고 그 다음에 종가는 마이너스 0.10 좀 갭차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지수가 어제 또 1% 이상 올라가면서 신고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가 꽤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하이닉스는 막판에 올라왔지만 장 초반에 되게 안 좋았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하고 반도체가 섞여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문제는 다우가 하락한 이유인데 중국 무역협상 합의 목전에 후퇴 전략 구사하나 이제 중국과 미국이 뭐 협상을 미루거나 노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기사는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나오는데 FOMC 회의가 딱 시작되니까 갑자기 또 저런 기사와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아니라 인하도 안 할 것이다. 뭐 동결 정도는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은 시장에 더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더 미국 증시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낙관론도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금리 인하는 진행이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중에 약간 조정이 왔는데 오늘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S&P 500 야간 선물이라던가 나스닥이라던가 지금 현재 좋죠. 자, 그런데 이거 10시 되면 확 바뀌더군요. 확. 아, 어제도 이게 갑자기 막 0.50 막 이렇게 올라왔길래 당연히 좋겠구나 하고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하락으로 바뀌었길래 뭔 일이 있었나?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쏘거나 뭔가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냥 뻔한 뉴스였어요. 환율을 보면은 1130에서 빠지진 않아요. 예, 1130 깨지고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오나 이런 생각을 해봤지만 외국인 자금은 오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매일 팔아치우고 있는데 정말 꾸준히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소 코스피에 외국인이 지금 던지는 종목은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뭐 기관이 대신 사준다 해도 금융투자가 살짝 사주고 그 다음에 점점 저점을 깨고 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자, 다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조정 줬는데 오늘 여기서 과연 턴을 하느냐 아니면은 턴을 안 하고 그냥 빠지느냐 잘 보세요. 그런데 얘네는 조정 줄 때가 됐기 때문에 얘네가 빠지면 우리도 당연히 빠지는 건 기정사실한데 얘네가 또 반대로 오늘 턴하고 올라가면은 우리는 오늘 많은 종목들이 내렸기 때문에 얘네가 오르면서 아침부터 갭이 팍 뜨면서 좋은 모습도 보일 수 있거든요. 충분히. 아시아 증시를 보시면은 니케이가 0.20%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0.0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0.01밖에 차이가 없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은 얘네하고 우리하고 오른 퍼센트를 보시면은 확 차이 나는 걸 알 수 있죠. 이번 주만 해도 장난 아니잖아요. 이번 주라고 하기보다는 지난주만 해도 이렇게 오르고 그랬는데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 빌빌빌빌 코스피도 지금 찌질 계속 껌 붙여놓고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우지수가 오르길 기도합시다. 안 그러면은 오늘 매수 주체가 개인이 너무 많은데 내일 또 빼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야간 선물을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야간 선물은 계속 올랐는데 현물에서 어차피 외국인이 안 사는데 지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금요일날 언론에서는 외국인이 선물을 6천억 원 매수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급상승할 것이다. 이런 기사를 썼지만 정반대로 가고 있죠.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바이오도 어제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르면서 그나마 좀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물론 음봉이 나왔지만 필라델피아 지수 0.34% 상승했고 나스닥 바이오 지수 0.17% 상승.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스닥 쪽이 이제 오른다고 해서 우리나라 코스닥이 오르는 게 아니죠. 얘네랑 지금 지수적으로는 똑같은데요. 지수적으로 똑같아도 뭐다? 오늘 오른 종목 내린 종목 보시면은 오른 종목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57 종목이 오르고 하락이 751 종목이죠. 이거 장중에 보셨나요? 상승이 오늘 100 종목도 안 됐어요. 100 종목이 안 되는데 뭐가 올라가나 보니까 빅텍이 올라가길래 야 드디어 정은이 미사일 한 방 쐈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미사일 안 쏘고도 빅텍이 막 올라가는데 이제 다시 시작됐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정학적인 리스크. 예전에도 이런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미사일만 쏘면 맨날 지수가 1% 내리고 그랬는데 지금 미사일 안 쏘고 잠깐만 이렇게 겁만 줘도 이딴 식으로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나스닥 지수가 위로 올라도 여러분이 막 나스닥이 이만큼 올랐으니 뭐 코스닥도 가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60불을 돌파 안 했지만 전문가들도 다 60불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고 그리고 환율도 뭐 1140을 향해서 간다 하면은 여러분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00 깨질 거를 각오를 해 두셔야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더 내려올 거를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환율이 오르면은 환차익 손해 때문에 더 팔죠. 그리고 지금 MSCI 비중 확대로 우리나라 자금 빼가지고 중국 쪽에다 지금 투입하고 있고 거기다가 환율까지 강달러다 하면은 저라도 팝니다. 우리가 항상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밑에서 끌어줬어도 이게 개인이 끌어준 거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거를 살았다 이게 아니라 매수 주체가 누구였죠? 매수 주체는 오늘 개인이 지탱을 해줬습니다. 물론 기관이 막판에 턴을 했어요. 이거 보세요. 차트로 보시면은 이게 개인입니다. 개인은 오늘 1시까지 계속 사다가 쫙 던졌죠. 막판에 좀 매도가 나왔는데 이거를 누가 받았냐? 외국인이 받았으면 정말 좋을 텐데 외국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편단심 진달래 아니 민들레 계속 팔았고 기관이 이렇게 샀는데 이 기관이 누굴까요? 예, 금투가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이 코스피를 매수했고 오늘은 연기금도 샀습니다. 연기금도 좀 샀는데 연기금이 오랜만에 하이닉스를 샀어요. 투신이랑 연기금이 가장 많이 샀는데 물량 자체는 별로 안 돼도 3% 이상 급등이 나온 이유가 뭐죠? 이게 아시죠? 지수가 막 투매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내리고 있으면은 보통 밑에 호가장이 두꺼워지고 위에 호가장은 되게 얇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수가 안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적은 물량만 이렇게 탁 들어왔죠? 근데 3% 이렇게 따고 오르잖아요. 그 전날이라던가 이날이라던가 별로 거래량 비교해봐도 뭐 이거 1% 빠질 때하고 3% 오를 때하고 거래량이 똑같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빠질 때하고 보면은 이게
투심이 안 좋으면은 위에다가 매수라던가 밑에 막 매도도 안 걸어놓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큰 금액이 들어와가지고 한꺼번에 확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몇천억 원 막 이렇게 막 매수가 들어왔다기보다는 연기금이랑 그 다음에 투신 이렇게 두 명이서 합세해가지고 재밌었어. 막판에 이렇게 쫙 올렸죠. 그래서 이게 수급의 연속성이 들어오면서 더 끌어올릴 것인가 아닌가 잘 봐야 돼요. 이제 7만원 다시 돌파해서 올라왔는데 그래도 하이닉스는 매물 장벽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베를린 장벽처럼 요 통곡의 벽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72,000원도 돌파해야 되지, 76,000원 가야 되지, 이거 8만원까지 갈까 지금. 아직 까마득하죠. 근데 분명한 건 뭐다? 하이닉스 1분기 2019년 1분기 실적 안 좋을 거예요. 그건 다 알고 있고 그 리스크까지 감안해서 조정을 준 거니까 여기서 이제 실적 미리 선반영해서 올리느냐 아니면 내리느냐 잘 보세요. 근데 뭐라고 했죠? 제가 정확히 1월달 중순 이후에 연저점 찍은 다음에 SK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는 더 이상 안 까고 저도 반도체 쪽을 막 집중적으로 매수하다가 딱 2월 28일 되기 일주일 전에 MSCI 비중 확대가 되면은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시총이 큰 주식들은 무조건 자금이 빠져나갈 확률이 높다. 조심하라 하고 그 다음부터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렇게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 얘네도 4조 원 가까이 팔 거라고 했으니까 그거 다 빼고 사느냐 안 사느냐 잘 보세요. 외국인이 언제까지 계속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환율이 안 내리면은 얘네도 별로 사고 싶지도 않겠죠. 환율을 잘 체크하면서 때가 오길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최상위 시나리오는 매들간 지금 개인이 계속 샀으니까 이 받쳐진 물량을 내일 같은 날에 막 이거 사가지고 이 위에 지수 끌어올리고 기간이 아니라 개인이 이제 다 던지고 기간 외인 양매수가 들어오는 게 베스트인데 그러면 이제 2200 돌파하러 뭐 가고 그럴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투매가 나오면 다 받아먹고 버티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매물대가 오히려 더 쌓여가지고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조심해서 매매해야 돼요. 자,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정말 스펙타클했죠. 1.02%까지 내리고 종가는 플러스 1.11. 아침에 빅텍이 팍 오르면서 와 우리 증시 오늘 망했구나. 그래서 여기에 자기가 매매는 안 해도 빅텍이라던가 전쟁 관련주 방산주를 하나 넣어놔야 되는 이유가 이 방산주가 오르면 북한에서 뭐 미사일 쐈다 뉴스 안 보고도 알 수가 있거든요. 또 오늘 제가 오르길래 아 진짜 뭔 일이 있나. 그리고 어제 사료주 들어가신 분들 다 망했죠. 뭐 아시아 종묘라던가 뭐 사료주라던가 이런 애들 들어간 사람들 망한 이유가 뭐다? 아니 전쟁 관련주 저게 올라버리면은 이제 대북주는 당연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대북주는 오늘 다 쳐내리고 이 신라젠도 여러분 어제 아시죠? 어제 전환사채 발행을 해서 이게 호재가 생겼다고. 전환사채 발행 가격이 이게 7만 원이기 때문에 다른 거보다 7만 원이면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7만 원이면은 얘네가 팔기 위해서라도 주식을 사겠구나 하고 여러분이 아침부터 들어가고 시간에 다닐까도 얘는 어제 한 4% 정도 상승하고 끝났었어요. 그리고 장이 개장하자마자 한 3% 이상 급등했던 걸 봤는데 신라젠 4.35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 저가가 0.45까지 촥 내렸다가 결국에는 오르지 못하고 끝났죠. 물론 여기서 1.80까지 올랐는데 오늘 매수 주체가 보시면 개인만 샀죠. 저 뉴스만 보고 개인이 산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거는 지금 감사보고서도 제출을 했고 전환사채도 7만 원이 넘으니까 오늘 당연히 7만 원은 가볍게 돌파할 것이다. 그리고 얘네가 설마 손해보고는 안 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 기관이라던가 외인 같은 경우에는 더 밑에서 많이 잡아놓은 물량이 많고 얘네는 공매도 쳐놓고 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신라젠 같은 경우는 최근 악재 기사를 많이 쓰면서 공매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자릿수부터 다르죠. 자릿수부터서 여기 어마어마하게 있으니까 저런 찌라시라던가 뭐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이런 것도 지금 안 통해요. 오히려 자사주 매입하면 얘네는 더 팔 수도 있는데 함부로 뉴스만 딱 믿고 들어가지 마세요. 오늘 아침부터서 팔려고 여기 파랑색으로 짱짱짱짱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정말 얄짤없던데. 그나마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 수급이 중간에 들어와서 다행입니다. 코스닥을 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개인이 계속 사고 끝까지 샀고 기관은 계속 던지고 한 번 주인은 평생 주인 세진 컴퓨터랜드처럼 계속 끊임없이 던지고 외국인은 좀 눈치 좀 보다가 2시 이후에 이렇게 짱 샀는데 외국인이 오늘 처음에 띄웠던 종목이 빅텍이죠. 빅텍은
존 볼턴 저 아저씨 기사에 했다고 하기는, 아니 저 기사에 했으면 아침부터 4에 띄우고 해야 되는데 9시 한 20분 정도에 꺾였단 말이에요. 9시 한 20분 정도에 꺾였어요 오늘. 봐봐, 촥 꺾이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기사는 어제 쓴 거란 말이야. 이 존 볼턴 이 기사는 어제 쓴 거여가지고, 그럼 시초가 붙어서 딱 내리고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초가 붙어서는 코스닥이 오르면서 됐는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내일 여기서 뭐 지지해준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급이 외국인 기관이 안 들어오고 이렇게 받쳐주면은 여기서 이제 균열이 가면서 그 다음에 개인들 투매 나옵니다. 왜 투매가 나오냐면은 여기서 지수가 이만큼 빠지는데 이 물량을 개인들이 거의 다 받았고, 중요한 게 뭡니까? 개인들은 신용과 미수도 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은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수야 어차피 3일 뒤에 던져야 되는 건데, 신용 같은 경우에는 증거금이 140%가 유지가 안 되면은 여기 쫙 깨고 내려오면서 한번 내려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면서 하세요. 주의하면서. FOMC라든가 뭐 이런 거를 기다리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이벤트 어떻게 뭐 금리 인상 안 할 거 다 알고 있어. 근데도 미국도 빼고 한국도 빼고 너무 뻔한 이벤트에 이렇게 쉽게 흔들린다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은 시모스 침대처럼 뭔가 우리 증시도 뭔가 좀 흔들리지 않고 그냥 좀 가면 좋겠는데 절대 쉽게 안 가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좀 꾸물꾸물했어도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상승으로 마감한 게 있었어요. 뉴트리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내가 봤을 때 종가 2만 원으로 끝났거든요. 2만 원을 이렇게 딱 끝났는데 얘는 종가가 너무 고가가 됐어요. 그리고 조정도 안 주고. 아침부터서 이게 던질 확률이 높아요. 장 초반부터도 끝까지 막 내려가지고 6%까지 내렸다가 종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종가 베팅을 한 다음에 수익이 나면은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한 이거를 한 19,500원 정도에 샀다. 근데 종가가 2만 원이네.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아, 지금 이게 한 5일째 계속 올랐으니까 내일은 좀 빠지겠구나. 그냥 종가에 털고 나가자. 근데 사람이라는 게 또 팔기가 싫을 때가 여기 막 야간 선물이 막 오르고 있고 미국 장이 오늘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내일도 괜찮지 않을까? 막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욕심 버려야 됩니다. 이게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이전 영상 뭐 면세점 화장품주 급등이라던가 이때 제가 주식을 3%만 먹고 던졌는데 왜 3%만 먹고 던졌나? 그때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계속 지수가 오를 수도 없고 조정을 분명히 한 번은 준다. 한 달 중 한 번은 지수가 1% 이상 내리거나 아니면 2% 이상 내리는 경우가 무조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나는 이럴 때를 노린다. 그럼 오늘 저는 매매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 매수해서 오늘 막 이렇게 지수 투매 나왔을 때 막 샀을까요? 아니면 아침에 막 빅텍 오를 때 막 그런데 따라 들어가고 그랬을까요? 빅텍 오늘 따라 들어가신 분 있나요? 빅텍은 12% 올랐다가 오히려 종가에 지수가 오르면서 떡락했죠. 얘는 지수가 안 좋아야지 오르는 종목이에요. 얘는 지수가 안 좋거나 북한에서 미사일 쏴야지 뭐 오르는 종목인데 오늘 15%까지 꽂혀놓고 종가는 5%, 위에서 잡으신 분은 마이너스 10%. 저는 빅텍은 안 건드려요. 얘는 너무 잘 꽂혀요. 응? 얘는 이렇게 살짝 내렸다가 그 다음에 팍 올리고 살짝 올렸다가 확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게 급등 차이가 너무 심해요. 한 4%에서 5%? 이게 빼도 보통 한 1, 2%에서 막 찌질찌질 거리다가 올라가는 편이 많거든요, 보통 주식은. 근데 얘는 4%까지 확 뺐다가 중간에 확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너무 이게 롤러코스터여가지고 저는 이 종목 잘 안 해요. 맨날 윗골이 잘 나오고 얘는 상한가도 잘 안 가요. 이때는 상한가 갔던 거는 뭡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나가리 됐고, 이것도 상한가 아니죠. 26.48%죠.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리 됐어도 그 다음날 투심이 죽어가지고 15% 빠지고, 저는 이런 거 안 건드려요. 오히려 이쪽에서 짤짤이 치다가 물렸을 확률이 높지, 짤짤이 치다가 수익 났을 확률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또 웬만큼 스캘핑 하는데 지금은 스캘핑을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올랐던 주식들, 아침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랐던 주식들이 종가에 다시 올라왔고, 아침부터 내린 주식은 계속 내렸어요. 윙윙푸드라던가 이런 애들, 중국 소비주가 아니라 중국 자회사가 있는 이런 주식 사지 말랬죠. 얘하고 뭐 차이나그레이트, 얘네는 살짝 꼬셔놓고 던진다. 오늘 얘네 8% 내리고 그랬었죠. 차이나그레이트 어제도 잠깐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빼고, 지금 중국 소비주 뭐 면세점이랑 화장품이 급등하고 올리면은 그 다음번에 중국 관련주들도 이렇게 살짝 띄우고 던져버리는데, 중국 자회사주는 이렇게 작전만 이렇게 살짝 쳐놓고 내리는 게 뭐다? MSCI 비중 확대가 되면은 그냥 중국 본토 주식을 사지 뭐할로 한국에 있는 이런 주식을 사겠습니까? 윙인푸드도 똑같아. 어제 얘 꼬시는 것 같다고 한 게 그런 거예요.
어제 10%까지 올렸다가 종가는 8%로 마감하고 오늘은 올린 걸 다 반납했죠. 어제 수익 줬을 때 아니면 약 익절할 수 있을 때 그때 좀 나갔어야 돼요. 이게 터지기 전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터지기 전에 종가가 고가가 되면은 지수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종목적으로도 그렇고 한 이렇게 3, 4일 정도 계속 상승했으면은 아 내일은 시초가부터 뺄 수가 있겠구나. 종가 고가로 간 거는 쟤네들이 아침부터 던지려고 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던진 이유하고 던졌잖아요. 그래 놓고서 지수가 빠지길 기다린다. 오늘 같은 날 싹 빠졌을 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근데 이것도 보여주면 안 돼. 아, 요즘 무서운 게 뭐냐면은, 물론 저는 지난번에 얘기도 했지만, 증권사에서 광고 찍은 다음에 지금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거래소 쪽인가 그쪽에서 종목 노출이라던가 매매한 내역 그런 거 까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안 까는 것도 있지만, 이 수익금이나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되는 게, 이번에 그 이진 씨, 모친, 이번에 살해당한 거 아시죠?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주식을 사기당해가지고, 이 조선족들이 들어가서 죽인 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판매하고 집에 5억 정도 있는 사실을 알고 들어가가지고 죽인 건데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가 돈이 있다라는 사실만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면은 집에 와서 저렇게 찾고 그리고 외국으로 다시 튀는 거. 조선족이라서 잡을 수도 없대요. 중요한 게. 아니 토토 스포츠 토토로 5천만 원인가 벌었는데 그 5천만 원 벌었다고 자랑하니까 바로 납치가 됐어요. 야, 씨 술자리에서 그런 거 한번 알려줬다가 납치되고 이게 얼마나 세상이 흉흉하고 무섭습니까? 고작 5천만 원 벌었다고 자랑했는데 저거 갖다가 저렇게 찾아오고 참 무섭습니다. 저도 이런 거 방송 보고 집에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하신 분들 많은데 아 무서워요 요즘 세상이. 여러분이 연예인이랑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연예인들은 집에 찾아와도 뭐 사인해주세요 뭐 요런 거 하지 저한테 와서 돈 빌려달라 살려달라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90% 이상이 다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돈 자랑을 하거나 물건 같은 거 사서 막 자랑을 하면은 그러면은 진짜 신변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굴 노출이라던가 이런 거 안 하는 거고 저는 항상 말하죠. 저는 리먼 사태라던가 뭔가 주식하기 힘든 상황이 한국에 찾아왔을 때 당장 편의점이라던가 이런 데 가서 알바를 할 거라고. 그래서 돈을 많이 안 법니다. 저 주식으로 돈 많이 못 벌어요. 그냥 먹고 살 만큼만 벌지 저렇게 많이 못 봅니다. 절대로 저를 찾아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오늘 장은 어제 올랐던 주식들이 다시 다 내리면서 진짜 사람들이 종가 베팅을 양봉 종배했으면 다 망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대북주 어제 올라가지고 대북주에 종배 때리신 분들 막판에 들어가신 분들 다 망했고 뭐 있습니까? 어제 뭐 뉴트리라던가 아니면 어제 장이 별로 안 좋았는데도 양봉으로 마감됐던 주식들은 거의 다 하락하고 뭐 신라젠도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신라젠이 이렇게 개인만 들어와서 내리니까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던가 셀트리온도 오늘 안 좋은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4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수급도 별로 없고 거래량 자체가 별로 없죠. 제약바이오는 정말 흉흉한 뉴스가 많아요. 흉흉한 뉴스, 안 좋은 뉴스가 많죠. 차바이오텍 오늘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해서 마이너스 10%지 되게 많이 냈던 거 같은데 종가는 마이너스 10.40% 10.40% 내리고 외국인 수급이 여러분 이렇게 남아있다고 해서 들어가지 마세요. 이거 공매도 치고 빼버리면 여러분 어떡할 건데. 이 차바이오텍은 감사보고서 지연이랑 이전에 뭐 관리 종목 들어간다, 관리 종목 탈피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주가가 많이 뛰었어요. 관리 종목 뭐 탈피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꼬셔놓고 지금 다시 다 뺐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주식시장이. 관리 종목 탈피하네? 하고 여기 딱 들어가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매수를 왜 한 줄 알아요? 지난 고점이 여기니까 여기를 뚫고 악성 매물을 뚫고 올라가겠구나. 여기 좀 찌질찌질 빠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 매물 소화 구간이다 하면서 매물 소화하고 있는 줄 알고 홀딩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뚝 까맞고 이게 여러분 손절이라는 게 이 장중에 그냥 마이너스 2% 이렇게 빠지면은 자기가 2% 손절이나 이런 거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막 급락 나와가지고 이렇게 바로 막 10%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면은 이게 손절하기가 힘들어지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다들 그거야 뭐 관리 종목 탈피한다 뭐 한다 뉴스 한번 빵 띄워놓고 이렇게 올려요. 근데 탈피만 하지 실적이 개선이 되거나 뭐 그 다음에 도와주는 게 없어요. 이 종목은 지난번에도 뭐 환기 종목 탈피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촥 내려오고 거래정지도 당했었지만 오늘도 그래요. 어제
예스앤더블 이것도 감사보고서 제출해가지고 올랐는데 어제 손대지 말라는 게 뭡니까? 그냥 꼬신 다음에 다시 던진다고요. 어제 올린 만큼 다시 빼버린다니까요. 무섭다니까 주식시장이.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은 여기서 어차피 살 사람도 없잖아요. 여기서 이미 반대 매매 나가고 투심도 안 좋고 위에 호가도 몇 개 없으니까 상한가는 금방 찍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밑에서 이렇게 타고 간 게 아니라 이 위에서 고가로 시작해가지고 이 정도 거래량 찔끔 터트리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꼬셔놓고 오늘 잠깐 올려놓고 위에서 촥 빼버리면은 이런 거 당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게 관리 종목 탈피라고 해서 이 회사가 실적이 계속 주구장창 좋아지면서 계속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뭔지 알아요? 잠깐만 탈피됐다가 다음 분기라던가 다음 연도에 다시 관리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상패 쪽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 막 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상한가를 가든 뭐 하든 신경 쓰지 말라. 그리고 이런 거 한번 먹잖아요. 그럼 계속 환기 종목이라던가 관리 종목 같은 거 딱 들어가가지고 에이 이번에도 감사 보고서 잘 나오겠지 하면서 막 홀짝 베팅하다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주식에서 망하시는 분들은 큰 거 한 방 때려 맞아가지고 망하는 거지. 이 사람이 뭐 손절을 많이 해서 뭐 2% 손절 막 이렇게 쳐가지고 막 이걸로 20%막 때려 맞아가지고 깡통을 찼나? 아니에요. 보통 보면은 연승 행진이 막 계속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뭐 복리 효과 누린다고 해가지고 내가 100만 원으로 매매하다가 돈을 벌어가지고 뭐 500만 원까지 채웠으면은 여기에서 번 400만 원을 출금을 안 하고 계속 또 매매하다가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손절을 해도 어떻게 돼요? 500만 원을 매매하면은 10% 때려 맞으면 5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인데 100만 원을 했을 때는 50%를 때려 맞아야지 50만 원이 나가는데 이 손절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연승이 계속되다 보니까 자만감이 생기고 아 내가 이제 좀 주식 좀 아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막 물타기도 엄청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돈이 계속 불어나면서 갑자기 대주주도 된다니까. 조그마한 소형주나 뭐 그런 거 사다 보면은 대주주 막 통지서 와가지고 집에 주주총회 참석하라고 막 오고 차도 불러줘요.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이 주식이 갑자기 뭐 금융위기든 뭐든 아니면은 북한에서 미사일 쐈던 아니면 이 회사 실적이 안 좋든 하면서 갑자기 팍 빠지면은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주식이 너무 많은 물량이 오버 투입이 됐고 거기다 신용도 썼고 스탁론 썼고 뭐 그러면서 한 번에 샥 무너진다니까요. 조영구 씨도 옛날에 주식 추천을 받아서 4억을 벌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 돈이라던가 주변 사람들 돈 다 끌어모아서 14억으로 주식을 해서 다 날려먹었죠. 그게 왜 그러겠어? 초반에는 돈을 버는데 그 돈 번 거 갖다가 좀 이거 좀 되는데 하면서 돈 더 키우고 하다가 한 방에 끝나요. 짜잘짜잘한 거 저런 거 손절 열심히 하다가 손절 많이 해가지고 깡통 차는 게 아니라 딱 큰 거 한 방을 때려 맞고 우르르 무너지신 분들이 정말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소액으로 들어가잖아요. 한 100만 원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거 상한가를 먹었다. 그러면은 다음번엔 1000만 원 들어간다니까. 다음번에 1000만 원 들어가. 이거 100만 원 투입해가지고 내가 30만 원 벌어가지고 좋아했다가 다음번에는 0짜리 하나 늘려가지고 1000만 원 들어가. 근데 1000만 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10% 때려놔봐. 1000만 원 해가지고 10% 때려 맞으면은 100만 원 손실 아니에요. 그래서 느낌이 다릅니다. 손절의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손절도 잘 안 되고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진짜 뭐 내려가는 종목 뭐 잡아가지고 사볼까 이런 것도 했는데 어느 쪽을 가야 되는지 도저히 갈피를 못 잡겠어요. 왜냐면은 오늘 무슨 동방불패였어요. 뭐 신출기 뭐 홍길동이었어요. 빅텍이 가다가 갑자기 지수가 꺾이더니 어느 쪽으로 갔어요?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들 이번에 매출이 정말 잘 나왔다 해서 DPC하고 그 다음에 키이스트 그 다음에 LB세미콘 오늘 대장주였죠. 아니 대장주는 오늘 상한가 간 금강공업 우 아닌가요? 이런 거는 주식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아무것도 없고 주식 위에 3천주 하나 걸어놓고 이렇게 꼬시는 거. 예를 들어 지금 1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이 주식을 못 파는데 이런 거는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 이런 거 절대 사서 안 됩니다. 이게 거래량도 없잖아요. 아침에 이게 거래량이 3만 주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팔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주식으로 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매매해볼 만한 게 저쪽 방탄소년단들 관련주인데 예전에 키스트나 이런 애들 매매를 했었지만 오늘은 키스트로 왔어. 지난번에는 LB세미콘이라던가 DPC 이쪽으로 올리고 얘가 안 갔는데 드디어 3등주에 시세를 줬어요. 얘는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죠. 그리고 LB세미콘은 오늘 이렇게 촥 왔는데
얘는 23% 오르면서 와, 좋더군요. 그리고 DPC 같은 경우 오늘 2%, 오늘 5%까지 올랐었는데 1등이 그러니까 LB 세미콘, 2등이 키스트, 그리고 3등이 오늘 DPC.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근데 LB 세미콘은 좀 뭐라고 하지? 얘가 잘 빼요. 얘는 상한가 간 적 별로 없어요. 여기서 상한가 간 적 딱 한 번 있는데, 아니야, 얘도 이때도 상한가 안 갔다. 상한가는 안 갈 것 같고, 장은 안 좋고, 막판에 투매 나올 것 같고, 뭐, 그래서 20%대 들어가면 거의 망합니다, 거의. 그래서 얘는 매매 못 하겠고, 그렇다고 방탄소년단들 오늘 시세주면은 내일 뺄 텐데, 이게 그겁니다. 이렇게 오늘 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쳐 올리잖아요? 그럼 내일 일반적인 주식 시장이 잘 가는 날에 얘는 또 안 가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굳이 무리해서 매매를 해야 되나? 얘 종가 어차피 고가 해봤자 이 위에까지 못 치고 올라갈 텐데 오늘 투심이 안 좋아서 그 생각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호텔신라 이런 애들 아침에부터 잘 가고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고, AP 시스템이라던가 일반적인 주식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았죠. 호텔신라 오늘 또 2% 올랐어요. 근데 장중에 조정을 몇 번 줬었죠. 이게 대형주가 그렇다니까. 아침에는 안 오르고 한번 뺐다가 이렇게 올리는데 0.24, 0.47% 이렇게 상승했죠. 그리고 AP 시스템. 이게 아침부터서 이렇게 상승했었거든요, 얘는. 아침부터서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11시 50분까지 올랐었어요. 근데 다시 쭉 빠졌어도 종가는 결국 다시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식은 아침에 올랐던 거 오늘 종가도 오르면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덕산 네오록스였나? 얘도 오늘 약간 상승으로 끝났고, HB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OLED주는 오늘 어떻게든 버티면서 상승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AP 시스템은 이제 3만원이 깨져가지고 이게 요 위에서 매물대가 한번 내려와서 깨져버리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려면 그게 큰 저항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쪽에서 치고 올라가기에는 수급이 너무 개판이라서.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수소차 관련주라던가 수소 사업 관련주가 올랐었죠. 뭐 4% 가까이 올랐다가 종가는 0.40. 그리고 EM코리아 이런 애들도 잠깐 올랐다가 내렸죠. 5.73%까지 올리고 종가는 0.80%. 이게 어느 쪽으로 가나 오늘 되게 주목을 해봤거든요. 되게 집중해봤는데, 이전에는 장이 안 좋으면은 수소차하고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 이렇게 두 개 갔어요. 한 100종목밖에 안 움직이면 수소차하고 정치 테마주 요런 애들 갖다 장난쳤는데, 오늘은 정부에서 수소 경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뭐 대형차, 화물차부터서 시작을 해서 뭐 버스고 뭐고 다 수소로 바꾼다, 뭐 요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35년까지 화물차, 사업용 차량, 수소차로 전면 교체 로드맵을 짜고 있어요. 근데 2035년이죠. 자, 지금이 몇 년입니까? 2019년도입니다. 10년도 더 뒤의 이야기예요. 예, 이거 저 안 될 거라고 봐요. LNG로 뭐 천연가스로 뭐 버스 바꾸고 뭐 하고 했는데, 그거는 충전소 자체가 별로 안 비싸잖아요. 근데 수소차 충전소는 얼마다? 하나 설치하는데 30억이에요. 그거를 지금 뭐 휴게소부터서 뭐 이런 거 다 설치한다고요? 이 화물차가 뭐 이 동네에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전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바꾸고 그 다음에 수소 기차 산업도 뭐 한다고 하네요. 이제 수소차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아니라 기차도 이제 뭐 수소를 넣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 허상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저게 허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게 2035년 10년도 더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MOU 이야기라던가 아니면은 이전에 뭐 북한과 철도 산업이라던가 뭐라던가 이런 가지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은 그 사업은 진행될 수 없다. 자, 저걸 2035년도까지 저걸 한다. 예산은 또 어디서 나고, 그리고 새누리당이라던가 민주당이라던가 이렇게 의원석을 비교해 보면은 이 한쪽 야당에서 여기 뭐 재정 자원 쓸 때마다 반대를 하죠. 반대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하면은 서로 이쪽에서 이거 예산 국민의 혈세로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뭐 한다 하면서 반대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예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연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한다. 2007년도,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때 분명히 그거 했었어요. 그래서 OCI라던가 웅진에너지 막 이런 애들 급등하고, 신성 솔라 에너지 뭐 요런 애들도 급등하고, 뭐 태양열 관련 사업하고, 그 다음에 풍력 사업하고, 뭐 솔라시티를 만든댔어요. 그때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수소시티를 만든다. 솔라시티하고 뭐가 달라요? 이름만 바꾸면 돼요. 이름만 바꾸면 돼. 그때도 10년 뒤까지 뭐 공기업이든 아니면은 공공기관에다가 뭐 태양열 뭐 발열판을 뭐 넣고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마곡동이나 뭐 이런 데다가 빈 자리에다가 태양열 솔라 산업 한다면서 그쪽에다가 뭐 전광판이야 태양열 광판 넣고 뭐 하고 한다고 했는데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왜? 태양열 산업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예. 그리고 효율성이 원전보다 너무 떨어져요. 그리고 그때는 원전 터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반대할 수 있는 거리가 많죠.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효율성도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적합하지 않다. 자, 오늘 지열발전소 포항에 있는 게 지진을 실질적으로 일으켰다는 뉴스도 있었죠. 자, 정부 연구단과 해외에서는 이 포항 지진에 대해서 이거를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요 지열발전소에서 빼내는 물이 나올 때마다 단층을 악화시켜서 지진을 유발을 한다. 뭐 요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게 지열발전소도 포항에 지으면 안 된다고 해서 뭐 MB 때 지어가지고 MB 탓이다 뭐다 하는데 중요한 게 저 사업처럼 우리나라 지형이라던가 기후에는 풍력이든 태양열이든 다 안 됩니다. 태양열, 우리나라 동남아시아처럼 뭐 태양열이 세거나 1년 내내 여름인가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매번 이야기하죠. 뭐 100와트짜리 발전소 하나 짓는데 만약에 예를 든 거예요. 1조 원이 든다. 근데 1000와트짜리 원전을 짓는데 500억밖에 안 든다. 하면은 다들 이쪽으로 가면서 이 사업을 하지 누가 이 사업을 합니까? 그 당시에 그 허상 때문에 망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65만 7천 원까지 갔어. OCI가. 태양열이라던가 신재생 산업. 웅진에너지 또 보여줬죠. 웅진에너지 18만 2,500원. 그리고 지금 1,000원이에요. 주식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 다음에 신성 이엔진과 바뀌었어요. 신성 솔라에너지에서 바뀌었어. 거의 9,000원 하던 주식이 지금 1,000원. 그냥 다 박살났어요. 다 박살났어. 그때도 뭐 환경을 생각하고 뭐하고 한다 하면서 솔라시티하고 그 다음에 뭐 별거 다 나왔었어요. 풍력산업 뭐 느린다 하고. 근데 제주도에 뭐 풍력 발전소 세워보고 뭐하고 해보니까 국내에서는 사업할 수 있는 사업지가 별로 없어요. 태양열이든 바람이든 뭐든. 풍력발전소 여러분 소음 어마어마합니다. 도시 한가운데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그거 해상풍력이라고 해가지고 해상에다 지어야 되는데 뭐 제주도처럼 계속 해상 바람이 불지 않는 이상 힘들고 제주도 저거 지어놓은 것도 시끄럽다고 민원 오지게 들어오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거를 진행을 하고 만약에 정권이 바뀌잖아요. 이번 정권이 아니라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다고 해봐. 그러면은 저거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리거나 사업을 중단시켜버립니다. 왜냐?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때 지었던 뭐 화력발전소라던가 지금 석탄발전소라던가 막 다 지금 건설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원전 때문에 원자력발전소만 못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도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석탄화력발전소 단 한 곳도 허가를 안 했다면서 미세먼지 대책에 정말 힘쓰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미 지었던 건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저런 것처럼 저번 정권에서 했던 거는 거의 허가를 안 해주거나 아니면 사업을 못하게 해요. 예를 들면 4대강 사업했을 때도 지금 보수하고 수리해가지고 여기서 이만큼 돈이 필요합니다. 수리비라던가 이런 거 청구를 하거나 지자체에서 그래도 허가를 안 해주거나 뭐 보류시키거나 그러면서 계속 저 낙동강이라던가 그쪽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도 가만히 방치해놔요. 그러면은 이전 정권 탓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아니 그런 것처럼 요 사업이 진행되다가도 정권이 바뀌면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2007년도에도 김일성 만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랑 같이 이제 악수하면서 관광 사업 하자고 하고도 했었어요. 12년 전에도 이번에 있었던 일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뀐 이후에는 전혀 사업이 진행이 안 됐고 이야기도 오가지 않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뭐 수소 이런 것도 그냥 제 뇌피셜인데 진행하다가 분명히 자금 조달이라던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중간에 진행을 어느 정도 하다가 철수하는 것도 일도 아닙니다. 수소차 충전소가 30억인데 그거를 이곳저곳에 보급을 하는데 버스에다가도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화물선이라던가 화물차 거기에도 수소차 충전소를 세우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휴게소에서부터 수소차 발전소가 다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쉬울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수소차가 2035년까지
천만 대 막 이렇게 팔려야 돼요. 수소 충전소를 세워놓고 충전하는 차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여기 운영하는 기업들은 다 적자나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에 과연 뛰어들 민간 기업이라던가 사람이 있을 것인가. 주유소 하나 운영하는데 10억도 안 드는데 수소차 충전소를 세운다? 현실적으로 좀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허상에 지금 막 뛰어들면은 진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식이 미래의 꿈을 먹고 산다고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 갖다가 여러분이 그런 데다가 주식 투자하고 그러면은 진짜 돈이 휴지 조각이 되거나 진짜 엄청나게 손실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실체가 있는 거에서 해야 돼요. 아무리 정부에서 하고 뭐 해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휠라 코리아가 오늘 7만 원을 넘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손절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매를 못 한다고 했죠. 10만 원대에서는 매매를 정말 잘했는데 지금 이 가격대에선 전 매매를 못한다고. 이거 언제 10만원 갔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액면 분할했습니다. 액면 분할해가지고 다시 재상장한 거예요. 삼성전자처럼. 원래는 이게 10몇만원짜리 주식이었는데 지금 액면 분할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번에 또 신고가를 갔는데 호텔 신라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지수가 막 1% 2% 막 급락하거나 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애들이 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면 있어요. 실적으로 막 움직이는 애들, 장이 안 좋아도 막 실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한두 종목은 있는데 그 한두 종목을 여러분이 매매할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매매를 못 하느냐? 저는 아는데 왜? 이런 종목이 가거나 아니면 지수가 급락할 때 여러분은 현금이 없어요. 그리고 지수가 한번 급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급락했을 때 여기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시드머니를 투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급락하고 또 급락을 안 하고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다행인데 여기서 또 내려간단 말이야. 내려가면은 손실이 2배로 커지죠.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가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투자 자금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했다가 여기서 500만 원 늘리면은 이제부터 1%씩만 빠져도 마이너스 5만 원의 손실이 생기는 건데 그냥 100만 원 투자했을 때 가만히 놔뒀으면 5% 빠졌어도 5만 원밖에 손실 안 보지만 이제 5% 빠지면 25만 원씩 손해. 이게 5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아니 5억으로 바뀌면은 5% 빠지면 얼마죠? 2,500만 원 손해잖아. 그래서 장이 빠질 때마다 내릴 때마다 물타기 하면은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간 돈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조그만 돈 이제 넣는다고 해도 평단가도 안 내려가고 중요한 거는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오늘 상승 하락 종목 보시면 알겠지만 하락 종목이 훨씬 많고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 하락 이거 내려봐봐 한 몇백 종목이 최소 3% 정도 빠졌어요. 평균적으로 3% 이상 다 빠졌어. 근데 이 3% 이상 빠진 종목이 오늘만 3% 이상 빠졌나? 아니 어제도 빠졌어. 엊그저께도 빠졌고 봐봐 3% 이렇게 계속 3%씩 빠지면은 이거 결국 12% 빠진 거 아니에요? 12%. 결국 매일 3%씩 내리거나 매일 2%씩 내려서 30% 빠지면은 하한가 찍은 거랑 똑같은 거죠. 아니면 하루에 30% 빠지는 거랑 어차피 똑같아요. 시간 날리고 돈도 날리고 어차피 똑같은데 우리나라만 지금 내리고 있고 지금 달러도 강세에다가 무역 전쟁은 해결이 안 됐고 거기다가 중국 MSCI 비중도 확대가 됐고 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유럽장도 개장했는데 유럽장도 오늘 좀 내리고 있는데 얘네가 좀 턴해주면 좋은데 이게 그냥 보면은 오늘 같은 날 1% 빠졌을 때 그때 들어갈 걸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이 상황이 들어오면은 항상 어딘가에 물려있거나 그리고 겁을 먹기 때문에 못해요. 오늘도 호텔 신라라던가 휠라 코리아 실적 좋은 이런 주식이 올라도 겁먹어서 못 들어가잖아요. 왜?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또 지수가 막 1%대 급락하고 있는데 얘네 꼬셔놓고 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저도 못 들어갔어요. 저도 이런 종목만 못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거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종목이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목이 언제 올랐나.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터진 다음에 뭐 그런 거 살 수 있었나요? 그런 것처럼 개인들이 따라오기 힘들 때 이런 주식 팍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오늘 올리면 아마 또 내일 개인들 따라 들어갈까요? 주식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난 차트라던가 지난 과거 지표 보면은 이때 샀으면 됐을 걸, 뭐 하면 됐을 걸 뭐 이러는데 자기가 모의 투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돈을 넣고 보면은 전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뉴턴도 주식으로 망했습니다. 그 수학학자가 주식으로 망할 정도면은 여러분이 이걸 막 계산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게. 1 더하기 1이 뭐죠, 여러분? 1인가요? 아니죠. 창문이 될 수도 있고 귀요미가 될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이게 딱 정해진 정답이 없기 때문에 주식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오늘 또 제로투세븐이 올랐는데 제로투세븐은 아가방 컴퍼니처럼 유아산업 관련주인데 오늘 14%나 올렸어.
그래서 오늘 얘가 왜 올랐을까? 얘 지난해 영업손실 47억 적자 확대. 그리고 그냥 클릭해봐도 와 이거 완전 연간으로 봐도 이거 상패 안 되는 게 이상한데? 이런 상황이죠. 아니 뭐 이제 중국 면세점이라던가 뭐라던가 그런 게 이제 오르면서 얘도 오르는 건가? 그럼 아가방 컴퍼니도 올랐어야겠죠? 같은 유화 산업이니까. 얘는 오늘 한태기도 안 올랐죠. 그리고 얘도 적자예요. 감사보고서 제출한 거 14일날 보면은 어머나 적자 확대. 지금 육아 산업이라던가 그것도 제로 투 세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진행을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좀 그러는데 그냥 개뿔 같은 소리입니다. 지금 아무런 찌라시 뭐 아무런 뉴스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얘가 또 이렇게 꼬셔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막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오늘 요 다우가 턴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오늘 이렇게 올랐던 주식들 내일을 꼬그라질 수가 있어요. 어제 윙인푸드 중국 관련 주식이었죠. 8% 올랐어요. 근데 오늘 꼬그라지고 뚜까 맞고 내렸죠. 물론 수급만 보면 이렇게 양매수가 있는데 이거 해봤자 얼마가 된다고요? 이거 해봤자 한 10억 되나? 이거를 그냥 10,000원으로 봐도 한 3억? 얘는 거래량이 별로 터지는 날이 별로 없고 막 평균 거래량이 10만 이하 막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매매하기 되게 힘듭니다. 이거 한번 꼬셔놓고 이렇게 샥 빠지면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은 요런 거를 기대할 수가 있겠지만 요런 게 나올까요? 지금 증시에서 무슨 이유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식이 오르면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다음날 주식을 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뭔가 이쪽에 호재가 있거나 뭔가 뉴스가 더 터지지 않는 이상 올라갈까요? 이런데 뚜루루. 자, 오늘 또 장이 안 좋으니까 셀로메드 또 올랐어요. 오늘 얘 무슨 이유로 올랐죠? 얘 같은 경우에는 장이 안 좋으면은 무슨 FDA 승인이라던가 뭐라던가 이런 거 갖다가 맨날 뉴스 살짝 띄워놓고 올리고 그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동물 유래 단백질 식약처 품목 허가 승인 임박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올렸어요. 허가된 게 아니야. 허가 승인 임박이야. 저는 뭐 허가된 줄 알았어요. 뭐 허가된 것도 아니라 허가 임박! 이게 뭐야. 별 뉴스 같지도 않은 뉴스죠. 그래서 오늘 29.48% 거의 상한가까지 끌어올리고 종가는 18.83% 이렇게 내렸죠. 얘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얘는 상한가 가도 요딴 식으로 한번 꼬셔놓고 다음날 빼고 찌질찌질 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 얘 옛날에 감자도 했거나 뭐 그랬던 걸로 아는데 되게 잘 꼬시고 저거 찌라시 갖다가 합니다. 절대 실적이나 그런 거 볼 것도 없어요. 상패 안 되면 다행이지. 지금 저런 말도 안 되는 뭐 승인 허가 임박 저런 거 찌라시 보고 이런 거 사지 마세요. 그냥 찌라시만 봐도 알 수 있는 뉴스거리죠. 아니 지금 뭐 코스닥이라던가 뭐 코스피든 뭐든 내리는 종목이 뭐 3% 4%도 그냥 클릭만 해보면 알죠. 계속 내리고 있어요. 계속 내리고 있어. 잘못 물리면은 여러분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될 수가 있어요. 오늘 3%밖에 안 빠졌다 4%밖에 안 빠졌다 내일도 똑같이 빠지면 어떡하려고요. 여러분 지금 뭐 현금 들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외국인 자금이 순매수가 이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밑에서 뭐 정찰병 지키기로 뭐 사고 뭐하고 한다.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무역전쟁 협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저기서 또 나가리 되면은 어떻게 되려고요. 바닥이 언젠지 모르니까 바닥에서 찍고 올라올 때 그때 먹으면 되지 굳이 뭐 저가 매수 기회다 하면서 분할로 계속 사봤자 지금 알죠? 아까 보여드렸죠. 매일 3% 4%씩 빠지는데 지금 분할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니 지금 세계 증시와 완전히 반대로 가면서 우리나라 증시만 없는 악재까지 막 다 찾아가지고 제약주도 때리고 있고 이 엔터주도 때리고 있고 뭐 있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콩매도들만 살판이 났네요. 참 답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말도 안 되는 뉴스로 급등하는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아무런 호재도 아닌데 단순히 급락이 많이 나오고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와서 위에 매물이 별로 없어서 뉴스 몇 개만 띄어서 이렇게 상한가를 보내거나 급등시키는 종목들이 있어요. 아까 셀로메드처럼. 이게 어제 S&W도 그렇고 뭐 관리 종목 탈피라던가 뭐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위에 매물이 잠깐 없을 때 적은 돈으로 싹 띄워놓고 점상 뭐 이렇게 랠리도 보낼 수 있고 그런데 아까 그 우선주 몇 개 보셨죠? 위에 3,000주 걸려서 1억도 안 되는 그 돈 갖다 저렇게 장난치는데 그런 거 사고 장난치지도 말고 뉴스도 뉴스 같지도 않은 뉴스 보고 여러분이 뇌동매매로 그냥 주식을 막 사지 마세요.
이거는 뇌피셜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라던가 뉴스 조심하세요. 지금 북한 미사일 발사 그런 걸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아세요? 지지난주 금요일마다 계속 북한에서는 도발적인 기사를 내고 있어요. 트럼프 우리 3차 무역 협상 안 할 거야. 그리고 그 전에는 갑자기 뭐 미사일 발사대 재건을 하질 않나. 이제 뭐 남은 뉴스가 뭐 있겠어. 다음번에 한번 미사일 실험하는 거 한번 딱 실험하다가 공중에서 뭐 폭파됐다 뭐 했다 하면서 이런 뉴스 한번 또 뜰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뻥카라고 하기보다는 으름장 놓는 게 안 통하면은 또 실험 재개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다시 생기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빅테크하고 그런 거 보셨죠? 뭐 미사일 쏘거나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단순히 존 볼턴 씨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 지수가 1% 가까이 내리는 거 그런 거 보면은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노리면서 더 지수를 빼버릴 수가 있으니까 좀 주의하세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좋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이 내일은 좀 좋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증시가 계속 세계 증시와 반대로 가고 있는데 내일은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